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도 역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이낙연 전 대표, 바로 이 한민수 대변인 자리에서 앉아서 신당 창당을 확언했었는데, 자, 민주당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당 창당을 정말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최선원 논설위원부터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 어제 보니까 신당 창당 준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다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잖아요. 네. 만났는데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고 뭐 세 총리가 같이 만날 수도 있다, 준비가 되면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한 언론에서 김부겸 전 총리한테 신당 합류를 요청했다, 이런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네, 뭐 이제 JTBC 보도입니다. 그 시점은 이달 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최근에 만난 얘기가 아니라 이달 초에 신당을 추진하면서 자신은 당권이나 대권 다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신당 움직임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김부겸 전 총리가 합류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한 의지 상당히 확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말에 뭐라고 대답했을까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지금 없어요. 네. 이 부분이 없는 걸로 봐서 글쎄요, 지금 이 보도 자체가 어떤 상황 자체를 바꾼다기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의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주혁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김부겸 전 총리한테 신당에 합류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떤 대답을 했는지가 안 알려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부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예를 들면 내가 뭐 당권 대권 다 내려놓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건 이제 다 던지겠다는 거잖아요. 그 들어오려는 분들은 아니 뭐 내가 들어가서 들러리 서줄 일이 있어, 뭐 본인이 무슨 당권 대권 가지고서 가려고 하는데 나를 지금 불쏘시개 삼겠다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같은 당내에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건 나는 정말로 민주당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면역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당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욕심, 그런 대권이라든가 당권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진정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진정성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그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정세균 전 총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 두 분 모두 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된다. 이게 만약에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우리는 여기 계속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1월이면 곧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김부겸 부총리가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손을 잡고 당을 만들면 이재명 대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보도를 보면은 이달 초에 이제 두 분이 만나셨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하자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근데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떤 말씀했는지는 진짜 안 알려졌는데, 저도 뭐 시간대별로 추론을 해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20일 날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떤 긍정적이랄지 뭐 같이 하자는 어떤 말씀을 했다면은 20일 날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는 게 사실 뭐 쉽지 않은 일정이었다고 봐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 당내에서 많은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상황은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신당의 생각을 창당의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는 만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그런 입장을 좀 보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보는데, 내일은 또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나시니까 지금 당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돼서 저는 좋은 얘기들, 말 그대로 단결과 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다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지금 신당을 만드시는 목표가 신당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년 4월에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얻는 게 목표일 텐데,
그런 단계에서 지금 당권 대권을 다 내려놓겠다는 말씀이 선뜻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는 안 되긴 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인천 소방서 격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이죠. 2시 40분에 공단 소방서를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한민수 대변인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찾아갔으면 한민수 대변인이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했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한 혁신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낙연 전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도 계속 연락드리고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지금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연락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이낙연, 이재명 두 전현직 대표가 서로 연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 현 대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는 이낙연 전 대표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계속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죠. 자, 일각에선 새 총리 공동선대위원장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 소식에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독립적 공관위원장 선임으로 당내 통합은 좀 이룰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당내 문제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이 온다면 좀 수락하실 의사가 아까 가상을 전제로 답을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이 방법이 신당 창당 만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연락이 없는 걸까요? 네, 이렇게 조정되고 있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상황이라면 좀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거나 필요하신 거예요? 네, 의미가 있어야 되겠지요. 네.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모임도 어려워질 거라는 뜻도 되고요. 네, 뭐가 적절한 것이냐, 의미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뜻이겠죠. 의미가 어떤 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말을 토대로 유추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니까 한민수 대변인 네. 당내 사정이 밝잖아요. 이 새 총리 공동선대위원장설 최고위원회 논의가 됐다던데 논의된 건 맞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논의 안 됐고요. 예.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과 다른 걸로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허위 보도예요? 허위 보도라기보다 네. 누군가는 또 저도 기자였으니까 누군가한테 취재는 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걸 알만한 분들 아니면 논의 단위에 있는 분들이 저도 대변인이니까 해주신 얘기는 전혀 이런 얘기들은 없었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저는 좀 전에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시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좀 만나시면은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고 통합의 길로 갈 수 있지 않나 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일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상대당인 얘기지만 새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입장도 상당히 좀 누그러들 것 같고 또 민주당의 통합이라는 면에서도 괜찮은 카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으실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이제 본인이 주류로서 자기 세력을 쫙 확산해 가고 있는데 옛날에 올드보이들이 다시 들어와서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꿈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서 다음 대선에 내가 나가겠다라는 것들이 명백한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이 된다면 그러면 공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 세 분들의 어떤 계보라든가 저 가까운 분들을 다 공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가 굉장히 극소화될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최선호 논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들한테 이낙연 전 대표하고 연락은 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만날 뜻을 약간 비쳤단 말이에요.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 뭐가 있을까요? 워딩을 정확하게 보면요. 연락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니라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연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사퇴를 전제로 네. 뭐 비대위가 됐든 뭐 아니면 통합 선대위가 됐든 사퇴를 전제로 하는 네. 이 사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이 없으면 만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라면서 만남을 고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계속 이제 연락을 하겠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요구 사항은 사퇴를 전제로 한 비대위든 뭐 통합 선대위 꾸리고 당내 민주주의 복원하고 공천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뭐 선거법 부분에 있어서 백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이 중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퇴라는 부분은 절대 그걸 전제로 해서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3개 공천 관리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 선거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이제 뭐 3총리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주저앉힐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지금 이 사이에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가 약간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아니, 역설적으로 지금 이제 연락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떠나가게 되면 신당을 창당을 선언하게 되면 아니 도대체 잡으려는 노력 한 번이라도 해봤냐 이런 비판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방어막을 위해서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냉정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렇게 보시는 거고 또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연락을 드리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 당 대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진정성을 가지고 연락을 드리고 있다는 입장이 그럼요.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통합과 쇄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시고 내일 또 정세균 전 총리 당의 그 어른들 만나서 당이 하나 되는 모습을 계속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명분 쌓기 위한 그런 거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총선은 너무나 가까워지고 있죠.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할 적임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청문회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그간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는 형님이자 방송 장악과 관련된 하수인을 임명하였다라고 하는 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쫓겨나니 법기술자 김홍일을 데려다 돌려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의 뜻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 검사 출신이신 후보 말고 다른 후보가 없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방통위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만일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그렇게 봉사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 역대 보면은 언론인 출신도 있고 정당인 출신도 있고 또 이제 법조인 출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뭐 판검사, 변호사직 15년 이상이 있던 사람이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만큼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어떤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 이런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법조인들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제가 방송통신 쪽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우리 내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그 어떤 그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해서 만일 임명이 된다면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당이신 김종인 위원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통위원장 자격 놓고 과연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느냐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검사 출신이니까 못 맡는다는 거는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검사는 다른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사학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사라는 그 자리 자체를 어떻게 보면 악마화해서 공격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특정 직군, 어떤 직군이든 간에 그 특정 직군의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러면 무슨 지금 현재 방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지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야당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보니까 저 김홍일 내정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주변에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법에 보면은 15년 이상의 변호사라든가 이런 법조인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방통위에 임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 그 법률적인 것과 전혀 없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분이 이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물러났잖아요. 네. 그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무슨 홍보수석도 했고 기자도 했고 여러 가지 언론 경력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또 그분은 또 다른 사건으로 오염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 자리에 어떤 누가 간들 공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민주당은 계속 공격할 계획이죠? 일단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2023년도 우리나라 중요한 방송과 통신을 이분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들고요. 단순히 검사를 넘어서서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좀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대통령과 아주 친하다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방통위원장 돼가지고 100일도 안 되는 사이에 정말 많은 방송국들이 어찌 보면 탄압을 넘어서가지고 지배구조가 바뀌는 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탄핵이 추진되니까 꼼수로 사퇴를 내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대통령과 가까운 정말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도 5개월밖에 안 하셨어요. 5개월하고 거기 업무 파악도 안 됐었을 텐데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또다시 방통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하셔가지고 정말 방송에 대한 장악을 계속 시도하는 거 아니냐. 완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검사로서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와 BBK 사건을 이분이 무혐의로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훈장까지 줬더라고요. 글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훈 검사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인가요? 화면에 나오더군요. 네.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이렇게 완전히 결론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모로 김홍일 위원장은 좀 부적절한 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전에 약속드렸던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 내용 최선호 논설위원이 정리해 주시는 걸로 예. 코너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세한 소식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요. 네. 딱 한 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보름달은 지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보름달은 지고 초승달은 차오른다라고 말한 게 한 줄 들어왔는데 아마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보름달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말하는 것 같고 혹은 기성 정치권을 말하는 것 같고 초승달은 자기 자신 지금은 볼품 없지만 앞으로 큰 미래가 있다 이런 의미를 좀 담은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지금 워딩이 저렇게 한 줄 한 줄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선대위원장을 제안받은 적이 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한 모양이군요. 어떤 자리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 지난번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안 별 의미 없다. 왜냐하면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만약에 한 명, 유일하게 한 명이라 그러면 좀 다르겠지만 공동선대위원장 이렇게 가면 그러면은 이게 사실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여담야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 평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